우리 집 아침은 늘 순서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일어나시고 어머니가 부엌을 시작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게 당연한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집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이미 깨어 계셨고 저를 깨우지 않으셨다는 것을. 왜 그러셨는지 저는 처음엔 몰랐습니다. 사실 이야기는 그날보다 며칠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날도 아버지가 제 방 문을 두드리셨습니다. 일어나라. 저는 이불 속에서 눈도 뜨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좀만 더요. 밥 식는다. 그냥 두세요. 짧게 내뱉고 다시 이불을 끌어당겼습니다. 전날 밤 늦게까지 일이 있었습니다. 몸이 무거웠고 아버지 목소리가 그날따라 유독 잃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짜증이 앞섰습니다. 아버지는 그 다음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저는 그걸 듣고도 다시 잠속으로 들어갔습니다. 1시간쯤 뒤에 혼자 일어나서 밥을 먹었습니다. 아버지는 거실에 계셨지만 별 말씀이 없으셨고 저도 아무 말 없이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날 일이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저는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며칠 뒤 아침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깨우지 않으셨습니다. 눈이 떠진 건 창밖이 아직 완전히 밝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원래도 아버지는 일찍 일어나시는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유난히 더 이른 시간 같았습니다. 괜히 뒤척이다가 그냥 일어나기로 했습니다. 방문을 열고 나오자 집안이 조용했습니다. 부엌불이 꺼져 있었고 밥솥도 아직 조용했습니다. 저는 잠깐 서 있었습니다. 우리 집에서 이 시간에 이렇게 조용한 아침은 처음 보는 것 같았습니다. 아직 다들 주무시나 싶어 거실 쪽을 보니 소파에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였습니다. TV도 켜지 않은 채 그냥 앉아 계셨습니다. 창문 쪽을 보고 계신 것 같기도 했고 그냥 멍하니 계신 것 같기도 했습니다. 아버지, 벌써 일어나셨어요? 아버지가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일어났냐?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하나를 알아챘습니다. 오늘은 아버지가 저를 깨우지 않으셨다는 걸요. 오늘은 왜 안 깨우셨어요? 아버지는 잠깐 말이 없으셨습니다. 괜히 깨울까봐. 저는 그 말을 듣고 멈췄습니다. 괜히 깨울까봐. 매일 깨우시던 분이 오늘은 괜히 깨울까봐 안 깨우셨다고요. 원래 깨우셨잖아요. 요즘 늦게 들어오잖아. 이제는 안 깨우시는 건가? 그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내가 한번 짜증냈다고 아예 건드리지 않으려 하시는 건가 싶어서 솔직히 서운한 마음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그 서운함 바로 뒤에 며칠 전 아침이 떠올랐습니다. 그냥 두세요. 제가 이불 속에서 내뱉었던 그 말. 아버지는 그날 아무 말 없이 발소리를 멀리 하셨습니다. 저는 그걸 그냥 넘겼는데 아버지는 그러지 않으셨던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깨우셔도 되는데요. 아버지는 창문 쪽으로 시선을 돌리셨습니다. 이제는 안 깨우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때 고개를 드셨습니다. 그런 뜻 아니다. 말은 짧았지만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저는 더 말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런 뜻 아니다. 그럼 어떤 뜻인 걸까요? 그때 안방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어머니가 나오셨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오늘 안 깨우셨어요. 어머니는 아버지를 한번 보시더니 아무렇지 않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루 안 깨웠다고? 하루가 아니라 좀 이상해서요. 어머니는 부엌으로 걸어가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아까 내 방 앞까지 갔었어. 저는 멈췄습니다. 네. 깨울까 말까 한참 서 있었어. 저는 아버지를 봤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시선을 창문 쪽으로 두신 채였습니다. 그럼 왜 안 깨우셨어요?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문 열까 하다가 그냥 돌아왔어. 괜히 피곤할까 봐. 저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방 앞까지 가셨다가 돌아오셨다는 말, 한참을 서 계셨다는 말, 그 장면이 머릿속에서 그려졌습니다. 저는 그 시간에 이불 속에 있었고 아버지는 닫힌 문 앞에 서 계셨습니다. 며칠 전 그냥 두세요라고 했던 그날 이후 아버지는 그 문 앞에서 계속 망설이고 계셨던 건 아닐까요? 밥솥에서 김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부엌을 움직이시는 동안 저는 거실 끝에 서 있었습니다. 생각이 자꾸 과거로 갔습니다. 어릴 때 아버지 목소리는 컸습니다. 아침마다 문을 크게 두드리셨습니다. 무시하고 있으면 한 번 더, 두 번 더. 그 목소리는 가볍게 넘길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였을까요? 예전엔 문을 두 번, 세 번 두드리시던 분이 요즘은 한 번 두드리고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저는 그냥 아버지가 나이가 드시나 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하니 달랐습니다. 아버지가 목소리를 낮추신 게 아니었습니다. 문을 두드리려다 멈추시는 일이 늘어난 것이었습니다. 저도 모르는 사이에 아버지는 조심스러워지고 계셨습니다. 그게 언제부터였는지 정확히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왜 그렇게 되셨는지는 조금씩 짐작이 됐습니다. 밥 먹어. 어머니가 부르셨습니다. 셋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나쁜 분위기는 아닌데 조용했습니다. 숟가락 소리만 났습니다. 어머니가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몇 시에 들어와? 11시, 12시. 날마다 달라요. 밥은 먹고 들어오는 거야? 그냥 못 때워요. 어머니가 잠깐 저를 보셨습니다. 그럼 아침이라도 먹어야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는 국을 한 숟가락 드셨습니다. 아무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저는 밥을 먹으면서 아버지를 슬쩍 봤습니다. 아버지의 손이 예전보다 느려진 것 같았습니다. 밥을 드시는 속도도 국그릇을 드는 것도 언제부터 저렇게 되셨는지 몰랐습니다. 매일 보는 사람인데 정작 제대로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침묵이 오늘따라 유독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말씀을 안 하시는 건지 못 하시는 건지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밥을 다 먹고 커피를 마시면서 저는 아버지께 뭔가를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그날 방 앞에서 무슨 생각을 하셨냐고요. 그런데 그게 쉽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와 저는 그런 대화에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감정을 직접 꺼내는 것이 두 사람 모두에게 낯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돌아서 여쭤봤습니다. 아버지, 제가 며칠 전 아침에 짜증냈죠. 아버지가 저를 봤습니다. 기억하세요? 기억하지 않아도 된다. 저는 잠깐 멈췄습니다. 심장이 조금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기억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기억하고 계신다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안 깨우신 건 아니에요. 아버지는 커피잔을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런 거 아니다. 그럼요? 아버지가 잠깐 창밖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피곤하게 자는 거 보니까 못 깨우겠더라. 저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못 깨우겠더라.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못하겠어서 그 한 글자 차이가 이상하게 마음속에 걸렸습니다.
출근 준비를 하고 현관에서 신발을 신을 때였습니다. 아버지가 거실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밥은 먹고 가는 거지? 네, 먹었어요. 그래. 어머니가 부엌에서 나오셨습니다. 오늘은 일찍 와? 모르겠어요. 봐야 알 것 같아요. 어머니는 뭔가를 더 말씀하시려다 그냥 고개만 끄덕이셨습니다.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나오면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버지는 소파에 앉아 TV를 켜고 계셨고 어머니는 다시 부엌으로 들어가고 계셨습니다. 평소와 똑같은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따라 그 장면이 달라 보였습니다. 뭔가가 달라진 건 아닌데, 집도 그 집이고 두 분도 그 자리에 계신데, 그런데 뭔가 달랐습니다. 저는 문을 닫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피곤하게 자는 거 보니까 못 깨우겠더라. 아버지가 하신 그 말이 계단을 내려가는 내내 따라왔습니다. 지하철 아니었습니다. 창밖으로 터널이 흘러갔습니다. 저는 차창에 비친 얼굴을 보면서 오늘 아침을 되짚었습니다. 아버지가 방 앞에서 한참을 서 계셨다는 것, 문을 열까 하다가 그냥 돌아오셨다는 것, 피곤하게 자는 거 보니까 못 깨우겠더라고 하셨다는 것, 그 말들을 한 줄에 놓고 보니 뭔가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깨우지 않은 게 아니었습니다. 깨우려고 가셨다가 멈추신 것이었습니다. 그 멈춤을 만든 게 뭔지 저는 이제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며칠 전 그냥 두세요라고 했던 그 목소리. 아버지는 그걸 잊지 않고 계셨습니다. 저는 별일 아니라고 넘겼는데 아버지는 그 뒤로 조심스러워지셨습니다. 혹시 또 깨우면 불편해하지 않을까? 혹시 귀찮아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문 앞에 서 계셨던 것이겠지요. 피곤하게 자는 거 보니까 못 깨우겠더라. 그 말은 사실 이런 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혹시 미안한 마음도 있었던 건 아닐까 싶었습니다. 그날 저는 평소보다 일찍 들어갔습니다. 딱히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오늘은 그냥 집에 들어오고 싶더라고요. 현관문을 열자 부엌에서 찌개 냄새가 났습니다. 왔어? 네, 일찍 왔어요. 어머니가 부엌에서 고개를 내미셨습니다. 아버지한테 왔다고 해. 저는 거실로 갔습니다. 아버지는 소파에 앉아 뉴스를 보고 계셨습니다. 저는 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아버지가 고개를 드셨습니다. 왔냐? 우리는 잠시 말없이 같이 뉴스를 봤습니다. 아나운서가 무슨 말을 하고 있었는데 저는 그 내용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버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밥 먹었냐? 아니요, 바로 왔어요. 그래. 저는 그 짧은 대화가 좋았습니다. 평소와 다를 게 없는 말인데 오늘은 이상하게 그 말이 따뜻하게 들렸습니다. 저녁을 먹는 자리에서 어머니가 물으셨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일찍 왔어? 그냥요. 오늘은 그냥 집에 들어오고 싶더라고요. 어머니가 아버지를 보셨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국을 드셨습니다. 저는 밥을 먹다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아침에 방 앞에서 한참 계셨다고요. 아버지가 숟가락을 잠깐 멈추셨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그거 왜 또? 아니요. 그냥 자꾸 생각나서요. 아버지가 저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짧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는 거 깨우는 건 쉬운데 안 깨우는 게 더 어렵더라. 저는 그 말을 듣고 잠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밤에 방에 누워서 저는 오래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하신 말이 천장 어딘가에 걸려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자는 것 깨우는 건 쉬운데 안 깨우는 게 더 어렵더라. 깨우는 건 쉬운 일이었을 겁니다. 문을 두드리면 되고 이름을 부르면 되니까요. 그런데 그날 아버지는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문 앞까지 갔다가 한참을 서 계시다가 그냥 돌아오셨습니다. 저는 그 멈춤이 자꾸 마음에 남았습니다. 다만 오늘 저는 한 가지를 알았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조용해진다는 건 줄어드는 게 아니라는 것을요. 소리가 없어질수록 더 깊어지고 있다는 걸 그날 아침 닫혀있던 제 방문 하나가 알려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떠오르는 장면이 있으신가요? 말 대신 돌아서셨던 분, 묻고 싶었지만 묻지 않으셨던 분, 혹은 지금의 저처럼 한참 지나서야 알게 된 이야기. 우리는 가장 가까운 사람의 마음을 가장 늦게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매일 보는 사람이라서 늘 거기 계실 거라고 생각해서 오늘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닿으셨다면 댓글에 짧게 남겨주세요. 떠오르는 분이 계시다면 그 이름이어도 좋고 그냥 한 줄이어도 괜찮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앞으로도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